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서는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하며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방향인데요.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장애대 학생 복지평가에서 꾸준히 최우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작년부터는 해당 평가가 질적 조사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강인사이트에선 본교의 다손이 학생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08년부터 3년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서강대학교는 2020년까지 연속 5회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는데요. 교육부는 총 3개의 영역으로 대학별 점수를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작년부터 조사 형태로 바꾸며 보다 세밀하게 교육 환경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기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 여건을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공표 이래 줄곧 최우수 평가를 받아온 우리 대학이 다손이 학생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서강대학교에는 22명의 다손이 학우들이 재적 중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입학부터 취업 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손이 학우들의 생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형태는 크게 학습 지원과 이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 지원의 경우 사전적으로 과목 담당 교수자에게 세부 지침이 담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인력을 선발해 강의 대피를 지원하는데요. 장애 유형에 따라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서강대가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유입니다. 이동 측면에서는 수업 간 이동 및 식당 이용의 동행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다손이 학우들의 캠퍼스 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기 중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총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손이 학우들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손이가 함께하는 총장 간담회라는 게 있는데 그때 총장님께 직접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실제로도 가능한 선 내에서는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단 같은 곳을 다닐 때 이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계단의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을 좀 잘 보지를 못해서 헛디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학교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계단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형광으로 띠를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평소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동 중 겪는 어려움과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물리적 장벽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교육 지원 인력 모집에서의 난항입니다. 강의 대필 사업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매 학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칭되지 않은 과목들은 해당 과목의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수작업 과정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다손이 학생에게 최적합한 매칭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 과정에 강의 대필 지원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내 시설 허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교 장애인용 주차장은 총 43대로 법정 의무 기준의 143%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 시설 설비 영역 대부분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현재 교내 건물 4개에 승강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휠체어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설팀 조진동 차장은 체육관과 리치별관에는 추후 설치 계획이 있으나 나머지 2건물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성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홀에서 휠체어 접근이 정말 원활한지
SGBS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관람석의 경우 1층으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 무대 관람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표시를 따라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은 지하에 있지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경로는 계단뿐이었는데요.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위해 마련된 장애인 화장실이 정작 당사자에겐 접근조차 불가능한 무용지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비교적 노후화가 진행된 다산관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규모가 작고 낡아 이용이 힘들었고 교내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높이 등으로 인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시설 보수를 통해 캠퍼스 모든 공간에 진정한 배리어 프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당국이 바꾼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대학별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공개하던 방식에서 전체 대학 평균치만 나오도록 바뀐 제도가 부실지원 대학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평가 당시 전체 400여 개의 캠퍼스 중 27%가 낙제점이었고 일부 대학은 자체 평가서조차 내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비공개에 붙여져 대학의 미운 대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보다 질적 조사를 통해 교육복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는 상향식 지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은 학교 등급에 따른 나열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의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는 것이 해당 정책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더욱 구체적인 시스템적 지표를 마련하거나 조사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재 방식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적인 측면 외에도 다손이회가 수년간 거리 상태에 있는 점, 구성원들의 장애인식이 부족한 점 또한 다손이 학우들의 제약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최초 장애인권 학생회로 설립된 다손이회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거리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제한된 인원 등 여러 이유로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장애 학생도 대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자치기구가 부활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다손이 학우들의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 학우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만 아직은 관심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사이버 캠퍼스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임에도 참여율이 3%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아무리 저희가 계속 메일도 보내고 사실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 참여가 좀 부족하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우선이 큰 스티커가 있는 거 아시죠? 앞뒤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임박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 엘리베이터에 꽉 차잖아요. 그럼 이제 휠체어 탄 학생도 그때 가려고 이제 거기 서 있으면은 몇 대를 보낸 걸 봤어요. 그 문이 열렸는데 꽉 차니까 못 들어가니까 장애인 우선이면 좀 내렸다 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바쁘니까 이제 빨리 이제 가느라고 3대 정도 올라갔을 때 공간 좀 내줄 수 있냐 했더니 또 다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학생들이 몰라서 일단은 그러기도 하고. 장애 인식의 부족은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일상 속 문제부터 다손이 학우들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손이 학우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키 큰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으면 뚱뚱한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의 다양성으로 좀 이렇게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장애는 비장애인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과 같이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주체로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의 지원 활동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개선하여 점차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진행의 김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